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전선에 투입됐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될지가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러시아 측 사상자는 70만 명에 가깝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열악한 전선 상황에서 용병이나 다름없는 북한군은 러시아 군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훈련을 받던 북한군이 식량 부족으로 집단 탈영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혹한의 겨울을 앞둔 상황에서 부실한 보급, 무리한 밀어붙이기식의 전술이 북한군을 사지로 몰아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열악한 병참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병참 문제가 전선에서의 심각성을 더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24일 우크라이나군 정보 당국을 인용해서 러시아 내에서 적응 훈련을 받아온 북한군이 조만간 차례로 전선에 투입될 것이다 라면서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전방의 열악한 병참 상황과 마주해야 한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군에게는 전선에서의 보급의 어려움이 전쟁 초기부터 계속되어 왔죠. 이런 러시아 자국 군대의 만성적 보급 부족이 여전한데 북한군에게 특별히 어떤 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국방부가 북한군을 다른 외국인 용병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를 한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소모품 취급을 하며 홀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네, 뻔히 내다 보이는 일이죠. 왜 이렇게 심각한 병참 문제가 러시아 군에게 발생하게 되었나? 러시아는 전쟁 초기인 2022년 여름부터 심각한 병참 문제를 겪었는데요. 소총이나 탄약은 물론이고 전투모, 방한복 등이 부족해서 50여 년 전의 장비를 지급받아 쓰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에 입던 군복, 전투병, 식량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굶는 병사들이 민가를 약탈하거나 투항하는 사례가 발생했죠. 우크라이나군의 정찰 무인기를 향해서 음식과 물을 요구하는 장면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군수품 공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데다 뿌리 깊은 군납 비리로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무기와 보급품도 허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프간 전쟁 때 정부군의 비리 부패성과 흡사합니다. 정부군이 유령 장부를 만들어 놓고 보급품을 챙겼죠. 이런 심각한 문제는 푸틴 대통령까지 알게 되고 그래서 직접 지시를 하게 되었죠. 러시아가 군수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 그리고 후방 물류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야 개선이 조금 시작되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민간인 출신 벨로소프라고 하는 인물로 교체한 이유도 결국은 국방부 산하의 부패 비리와 관련이 있었던 거였죠. 그러나 지역과 부대에 따라서는 여전히 보급 상황이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감자들로 조직된 죄수부대, 해외 모병 외국인 부대들의 경우에 러시아군 주력 부대보다 보급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서 아직도 식량과 피복 등 보급품 부족 현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선의 러시아군 부대를 자세히 보면 헬멧 대신에 민간인 모자를 쓰고 있는 병사, 피복 신발도 민간인용을 신고 있는 군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선에 투입되는 북한군 역시 비슷한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될 경우 러시아군 지휘부가 어느 정도의 보급 지원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전술의 희생양이 돼서 대량의 사상자를 낼 것이란 관측인데요. 미국과 영국 정부는 개전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를 앞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70만 명 가까운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옛 소련의 몰락을 앞당긴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상자 7만에서 8만여 명의 10배에 가까운 엄청난 손실이죠.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자는 이 중에 12만에서 16만 명이 사망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사망자 추정치인 5만에서 8만 명의 2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군 사상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서방 최신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에 맞서서 병사들의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전술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련 시절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러시아군이 자주 사용하는 전술 방식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인회 전술이죠. 고기분쇄기란 말까지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특히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이렇게 무리한 전술로 인한 전사자가 개전 이후 올해 4월까지 최소 5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초기 20만 명 내외였던 우크라이나 전선의 러시아군은 현재 50에서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처음에 20만 명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러시아는 2022년 9월 동원령을 통해서 30만 명을 충원했죠.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서 병력 확대령을 내려서 지속적으로 병력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채워 넣은 만큼 사상자가 쏟아지면서 병력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4만 명 이상의 죄수들을 동원해서 전선에 투입하고 이들에게 돌격을 강요했죠. 독전대까지 배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군은 푸틴이 입을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서 모스크바를 비롯한 서부 대도시 지역,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여기는 시민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그 지역은 피했죠. 모스크바 인구 약 1200만, 상트페테르부르크 560만, 그 주변 지역 인구가 주로 많은 지역이죠. 그런데 이런 인구 밀도 높은 곳을 제쳐두고 시베리아와 극동, 북카프카스 등 경제적 취약 지역에서 주로 모병을 해왔으나 이젠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군의 파병을 요구한 것도 결국 푸틴의 병력 부족이 한계에 닿았기 때문이고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의 경제적 목적과 맞아 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군 파병이 현실화되었던 겁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속속 집결하면서 곧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전투가 임박해 있다는 관측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26일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 수천 명이 23일 쿠르스크에 처음 도착했다. 그러면서 이때는 3천 명인데요. 28일까지 최대 5천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병력으로 보충 배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28일쯤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총 1만 2천 명의 병력 가운데 장교가 500명, 장성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이 교전하게 될 북한군의 대응은 어떠냐? 우크라이나 군이 최근 공개한 내용을 보면 북한군을 대상으로 심리전 영상
그리고 포로 생포 시에 사용할 한국어 대화 매뉴얼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대응책으로 해석되는 내용이죠. 주목할 만한 전선 상황은 드론전입니다. 쿠르스크에서 과연 어떠한 전투 양상이 벌어질까? 우크라이나전은 드론전이라 할 만큼 드론의 활약이 전세를 주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실전에 있어서 드론 활용력이 뛰어납니다. 그런 만큼 현대전에 취약한 북한군이 드론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저 결론은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냥 피해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북한군이 유일하게 사는 길은 우크라이나에 투항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러시아는 총알바지로 이용하기 위해 불러들였으니 무슨 전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살아남는 길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27일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 군인들은 김정은의 가장 뛰어난 특수부대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징집된 북한 군인들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징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들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장관도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현안 보고 요청에 이런 말을 했죠. 말이 파병인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고요. 또 통상 파병하면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북한군은 어떠냐? 인민군복이 아니라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 말은 지난 영상에서 북한군이 단독 대대를 편성해서 단독 지휘 체계로 전선에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찌됐든 두고 봐야 하겠죠. 러시아군은 정보보안센터 SPRAVTI 이 정보보안센터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영상이 있었죠.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앳된 모습과 러시아 군복을 배급받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이들이 특수부대 출신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불쌍합니다. 러시아에 붙들려가다시피 한 북한 동포 청년들.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푸틴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내던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당국은 23일 파병된 북한군에게 이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 그러면서 투항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에서는 이날 러시아군 등을 상대로 투항 핫라인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라는 투항 핫라인인데요. 이 핫라인을 북한 병사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정권을 위해 파견된 인민군 장병들에게 호소한다. 이러한 구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러시아군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런 구호로 선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투항하라. 우크라이나가 쉼터와 음식 따뜻함을 제공할 것이다. 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한 러시아 군인 수천 명도 지금 하루 세 끼 따뜻한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 투항 군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는 국적과 종교, 이념과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10대에서 20대라면 이런 핫라인 선전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북한군이 사는 유일한 길이죠.
우크라이나 당국은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을 공개하면서 수용시설을 소개했습니다. 시설 내부와 음식, 사진 등이 담겼고, 당국의 말은 북한에서 새로 도착한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추고 따뜻한 방에 수용된다. 하루 3끼 식사는 물론이고 식단은 고기, 신선한 채소, 빵이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영상 마지막에는 전화번호와 QR코드 등이 등장하죠. 북한군은 러시아군이 시키는 대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투항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러시아 파병, 이것이 오히려 그들이 자유를 찾는 아주 좋은 기회임을 명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